충남 서산의 한 농장. 제철 맞은 과일, 딸기 수확이 한창입니다. 빨간 빛깔이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수출용 딸기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도 가고요. 두바이도 가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도 가고요. 또 태국, 홍콩, 호주 뭐 다양하게 갑니다. K베리로 불리며 고급 과일로 사랑받고 있다는 딸기. 수출용은 수확 방법이 다르답니다. 이제 수출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꼭지 있게 따야 돼요. 신선도를 위해 꼭지 부분을 살려서 수확한다는군요. 가공식품과 달리 생물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과일은 고려해야 할 조건이 많습니다. 덜 익은 딸기를 수확하는 것도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랍니다. 가다가 다 익습니다. 그 나라 온도가 얼마인가, 기후가 어떤가를 봐서 딸기를 수확을 합니다. 기후에 따라 익힘 정도가 다른 딸기를 수확한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맛. 설탕 저리 가라. 해외에서도 사랑받는 한국 딸기의 비결은 10브릭스 이상의 높은 당도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맛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딸기를 선호를 하는 거예요. 먼 길 떠나야 하는 딸기. 수송 과정에서 상하지 않도록 포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비싼 딸기입니다. 100당 한 3만 원 정도. 정성스레 수확한 딸기는 항공편을 통해 미국으로 건너갈 예정이랍니다. 맛과 건강을 위한 음식으로 인정받으며 수출 상승세를 이어온 K푸드. 특히 발효식품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음식 김치입니다. 김치를 처음 맛본 이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Okay, I've tried this. Oh, I told you it was sweet. 처음 느껴보는 매운맛. What is good? So good. For kimchi. I love it really. 육외국에 수출되는 김치를 만들고 있다는 충북 청주의 공장. 선별이 끝난 배추를 보관하는 창고인데요. 여기 총 한 800평 정도 됩니다. 가득 쌓여 있는 이 상자들이 전부 배추랍니다. 괴산 쪽에 충북 쪽에서 수확한 배추입니다. 전체 다 넣으면은 저희 공장에서 한 달 사용할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100톤 정도 되는 거죠. 계약 재배를 통해 농가에서 직접 공수해온 배추는 저온 저장 창고에 보관했다 김치로 만들어집니다. 공장 안으로 옮겨진 배추는 잘라주는 이절 단계를 거치는데요. 그런데 배추가 담긴 상자를 옮기는 작업은 사람이 아닌 로봇 팔이 대신하고 있네요. 예전에는 사람이 빅박스 하나하나 다 쏟아가면서 하루 종일 작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곳만 일하고 그만두고 하기는 사람 구하기 힘들어서 비용은 비싸지만 사람 좀 편의성을 위해서 지금 장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배추가 담긴 상자의 무게는 약 20kg. 로봇 팔이 무거운 배추 운반을 대신해주면서 작업이 조금 수월해졌답니다. 하지만 운반된 배추를 잘라주기 위해 이절 기계로 보내는 일은 작업자들의 몫인데요. 라인 중앙에 정확하게 올리기 위해서는
배추를 힘주어 내려놓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정확히 절반으로 잘려 나온 배추. 이절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동식 벨트를 타고 절임실로 향합니다. 배추를 차곡차곡 쌓아주는데요. 직사형의 커다란 통 안이 배추로 가득 찼습니다. 10통 절일 거예요. 한 통이면은 한 4톤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한 40톤 절여하는 거예요? 예. 통 하나당 절일 수 있는 배추의 양은 약 4톤. 10개의 절임통에 배추를 채우는데요. 40톤의 배추를 한 번에 절여야 하니 잠시 쉴 틈 없이 작업이 이어집니다. 힘들긴 해요. 그걸 다 취급하기에는. 그렇지만 어쨌든 또 소비자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배추로 절임통 안을 채우는 반복 작업. 열 개의 통을 모두 채우고 나야 절임 작업이 시작됩니다. 배추로 가득 채워진 수조 위로 철제로 만들어진 커다란 판이 올려지는데요. 띄우자. 자, 밀어봐. 오케이. 물을 넣게 되면은 이 배추가 가볍기 때문에 올라오거든요. 그 올라오는 걸 방지하고 또 물을 채웠을 때에 전체적으로 이 누름판에 의해서 배추가 전체적으로 물에 잠길 수가 있거든요. 지금 소금물이 올라오고 있어요. 김치의 맛을 결정하는 기본은 절임. 약 8에서 10%의 염수에 저염 절임을 하고 있는데요. 이틀 절임하기도 하고 하루 절임하기도 해요. 보통 하루 절임합니다. 일정한 맛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18시간에서 24시간의 절임 시간을 갖는답니다. 배추가 절여지는 동안 양념을 만드는 공정이 이어집니다. 커다란 솥안에서 끓고 있는 것, 젓갈인데요. 젓갈을 한번 달여서 그 젓갈에 있던 미생물들이나 이런 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달입니다. 수출 식품의 위생 조건을 맞추기 위해 끓여서 사용한답니다. 맛의 풍미를 더 가해주고요. 미생물적으로 좀 더 안전합니다. 해외로 가기 위해서는 장시간 이동을 해야 하다 보니 그 사이 김치 맛이 변하지 않도록 양념 제조부터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하지만 전통 김치 맛은 유지할 수 있도록 육수와 젓갈, 고춧가루와 갖은 양념 등 필수 재료는 빼놓지 않고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현지식에 대한 입맛을 많이 맞췄는데 외국 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본연의 김치 맛을 접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돌아가셔도 그런 맛을 찾기 때문에 고유의 한국적인 김치 맛을 좀 더 중점을 둬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맵고 짠 농도만 조절할 뿐 한국 김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답니다. 이렇게 양념이 만들어지는 사이 하루 꼬박 염수에 담가놨던 배추 절임이 끝났습니다. 말랑말랑하잖아요. 절임 잘 되면 말랑말랑해요. 양념이 맛있게 배도록 잘 절여졌네요. 너무 절여서 짜서도 안 되고 덜 절여지면 간이 배이지 않기 때문에 절임은 가장 중요한 김치의 기본이죠. 손 안 씻어오세요? 참아야지 뭐. 절임통 하나당 들어있는 약 4톤의 배추. 한 통을 비워내는 데에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끝난 거예요? 아니요, 다음 거 가야죠. 이거 다 해야 돼요. 8개 다 해야 돼, 작업. 자동화 시설이 갖춰져 있지만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공정.
절임을 끝낸 배추는 세척실로 향합니다. 세척 전 배추를 다듬는 작업을 해주는데요. 여기서는 배추를 정선해요. 집에서 김장할 때랑 똑같이 깨끗하게 정선하고 있어요. 뿌리와 상한 잎을 제거해주는 작업.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고 칼로 잘라줍니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배추. 쉴 틈 없이 작업이 반복됩니다. 내가 쓰는 남이 하나를 더 잘라야 되잖아요. 내가 할 걸 남이 해야지. 손질이 끝난 배추는 세척 단계에 들어가는데요. 최대한 위생적인 김치를 만들기 위해 세척은 여러 단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총 4번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물하고 미생물이나 이런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세척을 최대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식품의 해외 수출을 위한 기본은 위생. 버블 세척기로 1차 세척이 끝난 후 2차에서 4차까지 기계 세척을 통해 이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 번 세척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마무리는 작업자의 손으로 해주는데요. 흔들어서 씻는 거예요. 이렇게 씻어 깨끗이 최종적으로 이거 저 떨어진 거 걸러내고 저 흔들어서 씻는 거예요. 이렇게. 식품 수출의 경우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서류 심사와 몇 번에 걸친 실사를 받고 나서야 수출길에 오를 자격이 생긴다는군요. 세척이 끝난 배추는 물기를 뺀 후 양념실로 옮겨집니다. 양념을 바로 하게 되면 배추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수분기가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양념이나 이런 게 다 묽어질 수 있어서 칼수를 거친 후에 양념을 받습니다. 김치의 맛은 정성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듯 모든 공정에서 사람의 손을 필요로 하는데요. 탈소를 끝낸 배추가 향하는 곳, 가장 많은 손이 필요한 혼합실입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양념을 절임 배추에 버무려야 하는 작업. 배추 속에 균일하게 양념을 넣어야 하는데요. 빨리 하고 많이 하고 달리는 것보다 손이 덜 아파요. 대량 생산되는 김치의 맛을 일정하게 만들기 위해 도입된 양념 공급기. 일정한 양의 양념이 자동으로 나와 배추 속을 채워넣는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됩니다. 한겹 속으로 넣어주니까 골고루 넣어주니까 일정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루 꼬박 소금물에 절여낸 배추에 빨간 양념을 입혀 만들어내는 김치. 속까지 골고루 양념에 버무려진 김치는 이동 벨트를 타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김치는 최대한 발효가 느리게 될 수 있도록 진공 포장 후 낮은 온도에서 보관한 다음 출과가 됩니다. 김치가 해외에서 사랑받는 이유는 뭘까요? 요즘에 판매는 어떠세요? 그 매장. 다양한 건강한 식품이라는 것이 이제 소비자들한테 확산되고 있고요. 약간은 특별한 식품을 먹을 때 김치를 가지고 먹는다 하는 식문화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김치가 많이 또 확산되고 발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발효식품 김치의 수요도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수출 초기에는 판로 개척이 쉽지 않았답니다. 저희가 김치를 가져갔을 때 참으로 힘들었어요. 이제 알려주지도 않고 그 맛에 이제 푸는 순간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를 않았어요. 해외 시장에서 한국의 맛을 선보이는 자리에 여러 번 소개가 됐던 김치. 특유의 맛과 향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던 음식이었지만 이제는 한국 하면 떠오르는 대표 건강식품이 됐습니다. 한국의 정서, 트렌드를 다 합친
그런 김치를 만들고 그걸 이제 홍보하다 보니까 현지에서 흥미롭게 반응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배추김치에 이어 해외 수출 문의가 늘었다는 김치가 있는데요. 팔을 버무려 만드는 파김치입니다. 씻는 건 다 손으로 씻어야죠. 눈으로 보면서 씻어야 되니까 꼼꼼하게 씻어야 돼서 기계로는 안 돼요. 기계 세척이 가능한 배추와는 달리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씻어줘야 하는 쪽파. 이물질 제거는 물론 상한 부위를 손질하는 것도 세척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떡잎 지저분한 게 있으면 그 떼내야지. 여러 번에 걸친 손 세척을 거치고 난 후 물기를 빼낸 파에 양념을 버무려 주는데요. 저희가 작년 4월에 이렇게 해서 체험 그 홍보 행사를 했었는데 가장 반응이 좋았던 게 갓김치, 독일 기준에서 일단 파김치. 그 갓김치의 알싸한 맛이 일단 독일 사람 입맛에 굉장히 잘 맞았다고 볼 수 있죠. 맛과 향이 더 강한 김치 종류에 관심을 보이면서 수출 물량도 늘어났답니다. 맛있는 파김치가 나옵니다. 싱싱한 쪽파에 매콤한 양념을 버무려주면 완성되는 파김치. 톡 쏘는 알싸한 맛의 갓 역시 세척 후 양념에 버무려내면 되는데요. 해외에서도 인기라는 정성 담긴 김치. 작업자들도 보람을 느끼겠죠. 지금 뭐 외국 사람, 한국 사람보다 더 잘 먹어요. 너무 타지요. 한국에도 음식을 잘 먹어주니까. 미국과 독일에 이어 네덜란드, 베트남, 호주, 일본까지 6개국으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한국의 맛 김치. 앞으로도 더 많은 이들의 입맛을 사로잡길 기대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면서 정성스럽게 만든 김치가 해외 수출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아주 기분이 좋고 뿌듯합니다.